육발관이라고 하는 이렇게 머리 글자를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비업법을 왜 만들었느냐? 경비업법은 경비업을 육성, 발전,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궁극적으로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업법 목적은 우선 육발관, 육성, 경비업을 육성, 발전,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경비업법을 제정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비업법 어떤 때 경비업법 적용을 받습니까? 경비업법은요, 경비 업무가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경비 업무는 5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머리 글자를 따면은 시호, 신기특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시설경비 업무, 시설경비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호송경비 업무, 자, 신변보호, 그 다음에 기계경비 업무, 그 다음에 특수경비 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만약 모르신 분이 있다면은 머리 끝자를 따서 시호, 신기특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어떤 청문 대상자가 나와가지고 많이 협조를 했다. 또 조사를 받을 때 협조를 많이 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우리 시호가 기특하다, 새로 기특하다, 국민족하다 이랬는데 시호, 신기특 그걸 한번 연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비 업무는 이렇게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허가받을 때도 반드시 이 허가를 받으면 5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하는 업무만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가 있다 이렇게 아시고요. 경비 업무는 기본적으로 이 경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서 영업을 할 때 우리가 경비업에 적용을 받는 것이죠.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 업무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니죠. 자, 이 경비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A라는 회사는 여기에 49명이 들어가 있고 우리 B라는 회사는 1명을 여기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9명을 담당하는 회사는 일부를 맡는 것이고 우리 회사도 일부를 맡는 것이죠. 반대로 50명을 전체 A 회사가 여기다 배치하고 있다면은 A 회사가 전부를 도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9명을 배치한 회사나 1명을 배치하는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로 경비업법을 적용을 받는 것이죠. 자, 도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웃소싱 하는 것이죠. 네, 영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상행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기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가로 속에 알맞는 말을 넣으시오. 경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서 영업을 하는 것이 경비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이 키워드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서 영업을 한다라고 하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이 경비 업무가 5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이 5가지 업무에 대해서 용어를 다 각각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시설경비가 뭐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고 시험에 이 5가지 업무를 서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는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설경비부터 제가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또 교재를 읽으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교재는 1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시설경비는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과 장소 그랬습니다. 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과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도난, 화재,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방지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시설경비 업무다 그랬습니다.
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과 장소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경비 대상 시설이라고 합니다. 경비 대상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부를 하시면서 경비법 공부를 하시면서 경비 대상 시설 그러면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과 장소를 경비 대상 시설이다. 이렇게 줄여서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빈 공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도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빈 공터도 경비 대상 시설이 되는 것이죠. 어떤 건물이 있어야만 시설이 아니고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과 장소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경비 대상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이 건물에서 경비 대상 시설이 되는 시설과 장소에서 어떤 일을 도난, 화재, 그 밖 혼잡 등으로 인한 이혼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시설 경비 업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호송 경비는 키워드가 자, 운반 중에 있는 운반 중이죠? 호송하는 거니까요. 운반 중에 있는 현금, 기금속, 상품, 유가증권, 기금속,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도난, 화재 등의 이혼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가 바로 호송경비가 되겠습니다. 운반 중에 있는 자, 현금, 기준품, 유가증권, 상품, 기타 물건에 대해서 도난, 화재 등의 이혼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가 자, 호송경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책을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중심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신변보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경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경비법에서는 신변보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생체에 대해서 유해 발생을 방지하고 신변을 보호하는 일이죠. 자, 신변 보호하는 일을 말합니다. 신변 보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유해 발생을 방지하고 신변 보호하는 일을 대상자 가까이에서 신변을 보호하는 일을 우리가 신변 보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기계경비 업무. 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개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기계경비는요, 경비 대상 시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20층 빌딩이 있습니다. 이 빌딩에 여기에 설치된 여러 가지 센서가 있는데 여기에 침입자가 있다면은 이 센서에서 감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 밖에 있는 관제 시설, 이 경비 대상 시설 외에 설치한 관제 시설에서 수진을 받아가지고 도난, 화재 등의 이혼 발생을 방지 업무를 하는 것이 바로 기계경비 업무입니다. 자, 법에서는요,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해서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외라는 부분에다가 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을 해서 도난, 화재 등의 이혼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가 기계경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외라는 부분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특수경비 업무는요, 공항, 가로하고 항공기 포함해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에서의 경비, 도난, 화재 등의 이혼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죠. 자, 공항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었고요. 항공기 포함해 가지고요. 자, 국가 중요시설 이것 등 국가 중요시설에서 어떤 일 합니까? 자, 경비, 자, 도난, 화재 등의 자, 이혼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특수경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령은 행정자치부령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에 가보니까 뭐라고 써놨느냐? 자, 공항, 자, 항만,
자, 원자력 발전소 등등등 중에서 누가 자,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 보안 목표 시설을 국가 보안 목표 시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국가 보안 목표 시설을 우리가 국가 중요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은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등등등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 보안 목표 시설을 우리가 국가 중요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시험에 나왔었죠. 자, 국가 안보 시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죠. 국가 보안 목표 시설이죠. 여기서 무슨 일 합니까? 경비, 도난, 화재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특수 경비 업무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비법에서 경비 업무는 5가지 시호, 신, 기특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각 용어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교재 10페이지에 보시고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면은 10번 이상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입에 배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시험에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이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비법을 앞으로 5시간 정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면은 5시간 만에 끝내는 경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많지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5시간이면 경비법을 마스터 저랑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허가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허가는요.